자, 22대 국회 들어 열린 첫 운영위원회 어제 아주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비서실장부터 아주 총출동했습니다. 12시간 넘게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나름 좀 보람을 느꼈던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황을 이룬 적은 없었거든요. 자, 야당 의원들은 최혜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집중 추궁했는데 대통령실은 전면 부인했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평소 회의에서도 화를 잘 안 내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 중에서 02-800-7070 이 번호가 누구 것이냐, 기밀 보안 사항이다. 지금 회의를 북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대통령실 쪽은 답변을 해서 이게 맞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여당은 비극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세를 폈고요. 여당은 양산에 계신 김정숙 여사를 또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이다. 이런 진술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자, 양측은 회의 시작에 앞서서 뭐 협치와 대화를 거론하면서 성숙한 운영위를 만들어 가자고 했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됐죠. 뭐 상대방 말꼬리 잡고 또 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상황들이 잇따랐습니다. 입 닥쳐라, 뭐 채통 같은 소리. 또 민주당 아버지 발언이 나오면서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대표에서 물러나 있는데 등장을 했고요. 마카파, 봉숭아학당, 뭐 회의 내내 서로 상대를 헐뜯고 뭐 공격을 했습니다. 중간에 정해소동까지 빚었고요. 김영규 의원님. 네. 이게 뭐 국회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운영위의 기본적인 목적이 정말 전반적인 운영을 잘하기 위한 역회 회기를 결정하고 뭐 특위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전체 국감 일정이라든지 또 뭐 특위 구성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서 싸움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첫 그 기싸움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서로 간에 난투극을 벌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바처럼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결국 22대 국회는 볼 것도 없이 21대 국회보다 단연 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는 충분히 뭐 대통령실과 관련된 질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방식과 형식, 서로의 어떤 뭐 상대를 최소한 존중하는 어떤 기초 위에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질문과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안 돼 있고 뭐 또 김태호 차장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자, 진수 의원님, 네. 어제 좀 지켜보셨을 텐데 그동안 이제 의혹이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네. 뭐 경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같은 거, 네. 전반적으로 좀 풀리는 부분도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미궁으로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 솔직히 기사를 통해서 봤지 현장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자꾸 제가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하려고 이러려고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운영위를 차지하려고 했었구나. 그다음에 이거 막으려고 이렇게 될까 봐 이거 막으려고 그렇게 운영위를 안 내주기 위해서 두 당이 서로 싸웠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아마
올 1년 내내 전반기 내내 아마 운영이 열리기만 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운영위를 보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법사위의 입법청문회 때 나왔던 그 많은 증인과 참고인 중에 박정훈 대령과 그 변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과 참고인들 말을 종합해 보거나 네. 아니면 어제 대통령실 분들이 정진석 실장부터 김태효 안보 1차장까지 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 경로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 경로로부터 비롯됐다고 다들 그렇게 지적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경로 자체가 없었다면 저는 제가 여당 소속의 일원이긴 하지만 특검을 받아버리면 특검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항변하고 있거나 그 증인과 많은 참고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특검을 받아도 아무런 영향이 대통령께 미칠 것 같지 않은데 왜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거 특검 받으면 그다음에는 탄핵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그거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자백같이 되는 것이어서 그것도 좀 답답해서요. 만약에 그 두 상임위에서 있었던 거를 종합하면 저는 그 특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아예 이렇게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게 대통령이나 여당을 위해서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비서실장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사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그렇고 평소에 발언을 거의 안 하는 이도훈 홍보수석까지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로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오마식으로 계속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로설이 나온 게 최병이 순직한 게 작년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경로설이 나온 것도 수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경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명이 했거든요. 대통령실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정진석 실장이나 김태효 차장이나 경로는 없었다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데요. 그 정도는 경로도 아니다.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경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로는 경로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은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 대통령이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이미 법사위 청문회에서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윤 대통령은 도대체 왜 누구의 지시나 청탁을 받았길래 임성근 사단장을 빼려고 그렇게 안달이었을까. 여기저기 전화해대고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온갖 군데가 다 대통령이 한번 전화 걸고 나면 벌집 쑤신 듯 막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전화 뒤에는 수사기록 회수하죠. 대통령 전화 뒤에는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하려고도 했었잖아요. 그게 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경로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신 대표는 어제 청문회에서 건진 게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청문회가 어제 청문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면 사실은 얼마나 정치가 망가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어제도 김태효 제1차장은 여전히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1년 내내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경로가 없었다. 이거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이표로 가는 겁니까? 그동안에도요, 경로가 있었다. 거짓말이다. 이런 데도 경로가 확인됐고요. 전화도 없었다. 근데 전화가 또 확인됐고요. 수사 외압. 이젠 또 외압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우기고 왔던 지난 1년인데 이제 와서 김태효 제1차장은 신성한 국회에 나와가지고
경로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미 경로라는 것은 뭐 이거 이제 수사 외압의 동기로 볼 수 있는 건데 김태효 차장의 증언과는 너무 다르게 너무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대통령의 경로라는 게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그걸로서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고 매 사안마다 특검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행을 누가 자초했냐면은 검찰 수사권이라는 것을 사유화했던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검찰권을 자기들의 편에 대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쓰다 보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것이 일상화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귀책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직원들 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고 우리 헌법 7조 1항에 보면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켜야 될 대상은 용산 구중궁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요. 국민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보여준 태도는 공무원의 본령과도 너무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의힘의 어제 그 트리오 의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배현진, 이미자 그 김정재 의원 이 세 분은요. 아니 그렇게 뭐 크게 소리 질러야지 알아듣습니까? 아이 좀 좋은 말로 해서 항의를 해도 되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아주 회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려고 작심한 듯한 그런 의사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여성 의원들을 세 분만 찍어서 아,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 보내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임명직이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 표로 보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셔야지 그렇게 용산에다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의정활동은 너무나도 꼴불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